그 4월 20일자 의견서 여기 보다 보니까 여기 이제 내신 4월 20일자 의견서 13면인데요. 거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메뉴에는 이제 피고인이 통화해서 언급한 특정 언론사 소재가 모두 서울임으로 쭉 돼 있고, 그 다음에 아래와 같이 쭉 하시면 이게 재전분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적인 나온 것이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저기 배덕권 그쪽 참조한과 같은 기재가 있는데 그걸로는 재전분 진술이 명확하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물론 이제 요 배덕권의 진술, 요게 이제 배덕권 진술 구면에 있는 그 내용인데요. 그 중에 배덕권이 증언하면서 허석권이 이영팔한테 장관님이 경찰에서 언론과 단순 관련해서 협조 요청이 오면 도우라고 하셨는데, 요 부분은 당연히 이제 변호인이 지적하신 것처럼 요거는 재전분 진술이 맞겠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다만 요거는 지금 원심 판결문에는 요 부분은 기재가 안 돼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요 기재 중에 요 윗부분, 피고인이 위통화에서 언급한 특정 언론사 소재가 모두 서울이므로 이를 관할하는 서울본부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자라고 한 요 부분, 요 부분은 요 구면에 보면 이제 전화를 받으시고, 청장과 차장이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으시고 청장이 언론사 단전 단수를 두 분이 상의하시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언론사 소재가 서울이니까 서울 본부에 연락하면 될 것 같다고 하시고, 요거는 이제 배덕권이 청장이랑 차장이 얘기하는 걸 옆에서 들은 거 아닙니까? 네. 예. 요거는 뭐 그 부분 역시 그 이게 재전문이나 전문 진술인가요? 전문 진술이라고 저희는 주장하는 그러니까 이유가요. 왜 그런가요? 허석권이 이영팔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옆에서 이제 들은 거기 때문에 허석권 얘기를 들어서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배덕권이. 지금 저희가 우선 이 내용 자체가 예. 단전 단수가 서방의 업무가 맞느냐 예.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예. 두 사람 이게 지금 허석권이 이영팔한테 했던 얘기거든요. 그리고 예. 허석권은 그 얘기만 했다라고 원심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예. 다른 이야기는 전혀 아니, 기억이 이제 안 그거는 난다고 나중에 했고요. 허석권 네. 진술하고 비교해서 신빙성을 판단할 네네. 부분이고, 그래서 이건 지금 전문 증거니까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를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네. 지금 요게 전문 진술이라는 주장의 취지인지까지 제가 확인하려고 저희가 재판부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재전문 진술이나 전문 진술은 아니지 않나라는 게 재판부 생각인데, 그냥 왜냐면 결국 배덕권이 타인의- 옆에서 허석권이 얘기하는 걸 들은 거를 그냥 법정에서 자기가 직접 목격한 걸 진술한 거 아닌가요? 근데 타인의 진술을 듣고 예. 자기가 직접 들은 것을 얘기하더라도 예. 그 사람이 이영팔한테 했던 이야기라면 네. 그 이영팔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법정에서 배덕권의 어떤 진술로서 하는 것은 허석권이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화자가 직접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고, 다른 어떤 들은 이야기를 다시 법정에서 현출하는 들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 가지고 간접 사실이 입증이 되고, 여기서 지금 요증 사실은 허석권이 이런 얘기를 했냐 안 했냐가 요증 사실이라고 본다면, 네. 요증 사실이 그거라고 본다면 이건 요증 사실 관계에서는 진술 그 자체지 내용의 진실성을 지금 입증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 허석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허석권이 허석권이 이영팔한테 하는 얘기를 옆에서 허석권- 배덕권이 들은 거를 그대로 법정에서 얘기하면 그거는 우리가 그게 바로 전문 진술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기범과 사기 피해자 사이에서 얘기하는 것을 이 상황에서 들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피해자가 직접 얘기를 하지 않고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허석권이 경우에는 그러면 자기가 그 그런 얘기를 경우에는 했다라고 어떤 있는 경우가 전문 진술이 아닙니까? 배덕권이 옆에서 얘기하는 걸 들은 걸 자기가 들었다고 그냥 얘기하는데 그걸 전문 진술이라고 그러면 배덕권은 그렇게 어떤 따지면 게 만약에 지금 허석권은 예. 단전 이 앞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허석권이 이영팔한테 뭐 했다는 얘기 중에 구면 중에 앞부분 있지 않습니까? 장관 경찰에서 언론사 단전 단수 관련 협조 요청이 오면 도우라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그걸 전문 진술이 아닌 거랑 지금하고 같은 내용 아니냐라는. 그래서 저희 재판부 생각은 지금 원심에서 판결문에 뭐 허석권과 이영팔의 논의라고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판결문에.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이 가리키는 게 결국 구면 중에 앞에 부분은 당연히 아니고 장관이 뭐라고 했다 이런 얘기, 이 얘기는 그야말로 이건 재전문 진술이니까 그걸 지칭한 건 아니고, 물론 이제 판결문에 딱 이렇게 특정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원심 판결문에 배덕권의 진술을 증거로 이렇게 택한 그 부분 중에 녹취록 구면이라는 기자가 원심 판결문에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도 저기 의견서에 지적하셨지만, 네. 근데 구면을 보면 그 중에 앞에 위에 거는 당연히 재전문 진술이니까 안 되는데, 요 지금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그것까지 전문 또는 재전문 진술이라는 주장의 취지인지를 제가 확인하려고 지금 질문을 드렸던 건데, 네. 그렇다는 취지라고 하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내주시고, 네. 그래서 이 원심 판결은
어쨌든 배덕권의 증언도 지금 증거로 썼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변호인 주장대로면 지금 배덕권 진술은 다 전문 진술 되는 거 아닌가요? 배덕권 진술 중에 전문 진술이 아닌 게 있나요? 뭐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때 다른 사람하고 얘기 나누거나 뭐 상황에 관련된 전반적인 뭐 인식 같은 것은 뭐 간접 사실이 될 수는 있겠지 않나. 근데 다만 이제 이 부분을 뭐 전문 증거에 관한 그런 법리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피고인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한 진술의 진실성을 뭐 또 채택하는데 했을 경우에 뭐 전문 진술을 볼 수 있느냐 아니냐에 관련된 그런 약간 뭐 어떤 쟁점이나 이슈는 또 될 수는 있는데 네. 지금은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전문 증거라고 하시는 취지인가를 확인하는데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전문법 측의 취지가 원진술자가 나와서 증언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네가 그 얘기 했느냐라는 것을 예, 재판부가 예. 보라는 것인데 예. 지금 이것은 배덕권이가 자기가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진술자 자기가 본 거를 목격자로 본 거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좀 내용을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기 지금 말한 것처럼 단전단수 하여튼 그 부분 판사님 제가 의견 내용을 저희가, 네. 그러니까 내용의 요증사실이면 전문 증거가 맞습니다. 네. 그거는. 근데 진술 존재 자체면은 그거는 전문 증거가 아니라는 본래 증거라는 네. 게 지금 네. 그 뭐 기본적인 법리니까요.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재판부가 생각할 때는 원심 판결도 요거를 증거로 기재한 것은 그런 취지에서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확인차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건 한번 네, 혹시 네, 좀 첨언해서 한 정리해서, 말씀 예. 네, 올리자면은 지금 저희 의견서에 기재드렸던 판결문 14쪽 관련입니다. 여기에 사실은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받은 지시 내용을 말하며 뭘 지칭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의견서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 PPT에 나와 있는 9쪽의 지금 상당 부분 재전문 진술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사실 인정에 나아간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올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재판장님 말씀 주셨듯이 이 당시에 이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간접 사실이라든지 그때 당시 어떤 정황들을 인정을 하고 이를 다시 바탕으로 해서 피고인이 허석권에게 했던 이야기의 어떤 진실성에 대해서 그 근거를 활용하는 것은 전문 법칙 그 증거 능력이 없는 전문 법칙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라는 취지이고 저희 주장이 좀 불분명했다면 그 부분을 다시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하시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뭐 만약에 뭐 더 자세히 하시려면 아까 말씀처럼 배덕권 진술 중에 어떤 부분은 뭐 이래서 전문 증거에서 안 된다는 취지로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게 원심 판결도 물론 그걸 이렇게 증언을 구분해서 지금 뭐 원심 판결이 판시한 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구면에도 뭐 한 페이지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전체가 다 전문 증거처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하려고 지금 질문을 드렸던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그 원심에서 나왔던 배덕권 말고 또 다른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심 판결이 증거로 채택한 이제 그런 부분 중에 혹시 이런 부분들은 요 증언은 뭐 재전문 진술 또는 전문 진술이어서 증거 등이 없다고 주장을 좀 그렇게 나눠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건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그냥 그래서 확인 취지에서 한번 질문 드린 거니까 필요하면 나중에 한번 보완을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거는 그냥 이것도 그냥 주장 취지 확인 비슷한 거긴 하긴 한데 아까 말씀처럼 그 46이나 48을 보면 어쨌든 지금 변호인 주장은 피고인하고 한도수 전 총리하고 이렇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왔다 갔다 한 문건 위에 큰 제목이 있다는 건데 물론 이제 피고인은 그 문서가 어떤 건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고 하면서도 원심에서부터 계속 이제 그날 당일 일정표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일수 있다라는 취지. 예, 그렇죠. 네. 아니면은 뭐 이제 뭐 피지나 뭐 아니면은 뭐 무슨 그 그 팜플렛 홍보 이런 얘기 브로셔는 있었지만 저희가 언급한 건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뭐 최종적으로 물론 피고인 네. 신문에 보면 피고인 본인은 그날 당일 일정표, 일정표, 네. 예,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정표를 장관한테 보고되는 일정표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화면 확대한 화면에 보면 그거는 일정표 일정표 일 오늘 수도 PT에 있나요? 그 나오긴 화면 했지만 자체로? PT에서 나오면 일정표도 사실 제목이 있습니다. 예, 제목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근데 일정표는 이렇게 표로 그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표 표로 형태로 되어 해가지고. 있지만 일일 일정표 근데 위에-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기록에도 일정표가 증거로 나와는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랑 비춰보면 약간 이제 일정표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는 약간 그럴 수도 보여서 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정표란 주장은 처리하시는 건지 뭐 그건까지는 아니시죠?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시죠? 네, 예. 왜냐하면 지금 사실 저는 이제 3장짜리는 보도 자료가 딱 3장짜리가 예, 하나 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사실 이거를 오늘 아침에서야 발견하고서 이제 증거를 다시 제출하게 된 건데 오른쪽 상단에 어떤 검은색 틱틱한 게 있는 걸 봐서는 예.
그런 보도 자료에 어떤 일반적인 그 위쪽에 좀 그쪽이 좀 다른 내용들이 많이 기재돼 있어서 그럴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예. 저희가 뭐 하나를 딱 특정할 수는 없는 상황. 알겠습니다. 적어도 하여튼 46, 47, 48은 지시 문건의 형태는 아니다. 특검 주장의 지시 문건. 예, 지시 네. 특검 주장의 지시 형태 문건은 아니다. 뭐 그 주장을 뭐 뒷받침하기 위한 걸로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 질문을 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저희가 상황을 정확히 좀 알기 위한 건데 이건 어떻게 피고인 본인이 말씀하시는 게 나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날 어쨌든 대통령 집무실에서 그 소위 말하는 그 위에 소방청 그다음에 24시 단전단수 언론사 이름 써 있다는 걸 봤다고는 하셨잖아요. 뭐 받진 않았지만 받긴 봤는데 그런 글씨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종이 한 장에 그게 다 써 있었던 걸 네, 보신 네. 건가요? 아니면 종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접혀 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가 종이가 반이 가려져 가지고 요 보이는 부분에 그런 게 써 있다는 건가요? 네네. 두 번째 겁니까? 네? 두 번째? 아니면 첫 번째 아, 그냥 네. 한 장에 한 몇 장에? 글자 안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 전체를 쉽게 말해 A4 용지 같은 건가요? 크기가? 그렇죠. A4 예. 용지고요. 그럼 A4 용지 전체를 다 보신 건데 네, 그렇습니다. A4 용지 전체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아까 말씀 소방청 뭐 네, 24시 단전단수 언론사 이름이 요 한 장에 다 써 있었다. 네네네. 뭐 한 종이 한 반만 본 건 아니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려진 부분에 뭐가 있는지 없습니다. 모르고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저는 다 봤고요. 예. 그 위가 소방청 아니면 소방청장, 청장. 예. 그 다음에 24시 예. 단전단수, 그리고 4개 언론사.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순서까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네, 그 내용을 또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24시 단전단수, 그 다음에 언론사. 4개, 예. 영문으로 뭐 MBC, JTBC, 예. 그 다음에 한겨레, 경향인가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꽃. 예. 요 내용이 다였습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피고인이 보신 거는 종이 전체에 있는 내용을 다 보신 거네. 네네네. 몇 글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종이 전체인데 전체에 있는 내용이 그게 다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 종이에서 못 본 내용은 없으신 거네. 네네. 그런 취지시군요. 네. 예, 종이의 일부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 예. 그것만 그러면 조서에 저희가 좀 취지가 애매해서 혹시 뭐 종이의 일부만 맞다는 것인지 그게 좀 애매해서 그것만 공판 조서에다가 피고인 진술로 그 비상계엄 당일날 집무실에서 그 보았다고 하는 문건은 피고인이 뭐 A4 용지되는 크기의 종이 전체를 한 장을 전체를 본 것이고 그 한 장 전체에 피고인이 얘기한 소방청 또는 소방청장 네. 24시 단전단수 또 언론사 이름 네. 그것밖에 없어요. 뭐 이런 부분들이 적혀져 있는 걸 전체를 본 네. 것이고 뭐 종이의 일부만 본 것은 아니다. 네. 예, 그렇게 그러면 조서에 일단 저희가 정리해 놓겠습니다.